정의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단 10분 만에 완전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 정치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주장했던 일이고, 최근인 2015년 2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올 10월 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선거법을 개정해서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여론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리얼미터나 갤럽의 여론조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민주당이 발을 빼고 있고, 덩달아 한나라당도 이렇게 줄줄이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약간 수용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기득권을 유지해오던 거대 정당의 당리당략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린 진짜 여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반대하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의석을 100석으로 하고 지역구를 70석으로 하고 비례를 30석으로 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A정당은 36%를 득표했습니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하면 36석을 배정해야 되는데 이미 지역구에서 38석을 얻었기 때문에 추가로 비례대표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B정당은 32%를 득표했습니다. 따라서 32석을 받아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25석만 얻었기 때문에 7석을 비례대표로 배정하게 됩니다. 가장 소수정당이라고 보여지는 D정당은 지역구에서 한 석이지만 8%를 정당 지지율로 득표했기 때문에 8석을 배정해야 하는데 지역에서 한 석을 얻었기 때문에 7석을 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민심에 따라서 전체 의석을 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2016년 총선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총선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은 정당 지지율을 33.5%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총 의석 점유율은 122석으로 40.67%를 의석 점유율로 갖게 됩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정당 지지율이 25.5%입니다만은 실제로 의석 점유율은 총 의석을 123석 가짐으로써 41%가 됐습니다. 정의당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2석을 얻었고 정당 지지율은 7.23%입니다. 원래 총 300석을 기준으로 연동형으로 적용했다고 하면 22석을 가져야 되는데 병립형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4석만 비례대표로 배정이 돼서 총 6석, 의석 점유율은 2%에 불과합니다. 총선 결과를 보면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를 이용해서 얼만큼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선거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지 가장 비슷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을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비례의원과 지역구의 비율이 1대1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집권당인 기민연이 지역구에서는 185석을 받더라도 비례로는 불과 15석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좌파당이나 녹색당처럼 진보정당의 경우는 지역구에서 각각 5석과 1석을 받았습니다만 비례의원을 64석과 66석을 받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이긴 하지만 비례의원의 비율이 37.8%입니다.
우리가 불과 16%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이 219석을 갖지만 비례의원으로서는 77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진보정당을 보면 공산당이나 3인당 같이 지역구에서 빵석 그리고 한 석을 얻고 있지만 비례로 9석과 6석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만은 못한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나은 제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선거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8년 서울특별시의 광역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지지율로 50.9%를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의석은 102석에 92.7%의 의석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보면 정당 지지율은 그래도 25.2%를 받았는데 총 의석 점유율은 불과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온통 파란색의 천지가 되어 있는 게 서울입니다. 정의당의 경우는 9.7%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두 자릿수에 족박하는 지지율이었습니다만 실제 당선된 의원은 비례대표 1명밖에 되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의석 점유율은 불과 1%도 안 되는 0.9%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 현상이 대구에서 나타납니다. 대구광역시 지방선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5.78%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석은 5석밖에 되지 않아서 점유율은 16%.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46.14%를 받았는데 의석 점유율은 25석이나 됩니다. 온통 빨간색 천지가 대구광역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바로 지역주의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표가 발생해서 민의가 왜곡되고 그리고 거대 정당의 승자 독식 구조가 발생하고 이걸 통해서 한국 정치를 양당이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도 찬성할 만한데 민주당도 찬성할 만한데 안 하는 이유는 지역을 기반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정치적 지배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국회의 세대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회에는 30대 이하의 국회의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1%. 낡고 고루한 정치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젊고 참신한 젊은 정치인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한국 정치가 보다 생동감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 의원의 비율 문제입니다. 우리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여성 의원 비율이 4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 진출, 시급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게 현행 선거제도입니다. 또 이 통계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역대 국회의원들의 직업인데요. 국회의원이 직업인 사람, 정치인, 변호사, 교육자, 약사, 의사, 이 사람들이 의원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를 기득권과 부자들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자산은 평균적으로 40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정치가 왜 서민을 위한 정치가 되지 않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거제도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좋은지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표를 방지해서 민심 그대로의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당 정책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찍어도 당선이 안 됐지만 지금은 사표가 없어져서 정책을 보고 투표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정당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역주의와 부정부패,
금권 정치가 사라지고 한국 정치의 오래된 악습이 개선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과 청년과 소수자들의 정치적 진출이 가능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에서의 새로운 진보 정치의 영역이 확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낡은 보수 양당 체제가 극복되고 진보 정치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 반대하는 걸까요? 당연히 당리당략 때문이지만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소수정당의 난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소수정당을 3%라고 얘기합니다만 3%라고 하면 국민의 지지가 100만 표 이상이란 뜻입니다. 이게 작은 정당입니까? 이런 정당이 국회에 단 하나의 의석도 갖지 못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정책 정당과 더 많은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나타나는 그런 오히려 정치 발전의 기회가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문제를 기존 정당들이 자꾸 소수정당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비민주적 공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보따리 장사, 밀실공천 이런 것들이 생겨날 것을 우려하는데 이것은 정당법에 민주적 공천을 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에 명시할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면 오히려 정당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의원수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에 있는 300석의 의원에게 들어가는 예산 동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을 동결함으로써 더 많은 의원을 쓸 수 있습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 더 많아지고 민의를 대변하는 제대로 된 의원 수가 더 증가하는 것이죠.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의원 수 증가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난 10월 달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우리 당의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의 위원장이십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바로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정의당 당원 여러분들이 열정을 다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12월 30일 내에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이별로 우리가 거리 선전전을 마구마구 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내고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SNS로 널리 알려냅시다. 당원 총력전에 나서서 언론을 기고하고 대중 강연도 하고 토크쇼도 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 모두가 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냅시다. 무엇보다도 12월 15일 여의도에서 있는 정치개혁 전국 집중행동의 날 모두 참여합시다.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한국 정치를 바꾸고 그리고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자라고 하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는 그런 장으로 만듭시다. 거기서 우리 정의당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사진입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10석의 국회의원을 받고 국회 개원 첫날 등원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진보정당, 진보정치는 꿈을 가졌습니다. 한국 정치를 바꾸고 진보정치를 꽃피우겠다는 그 꿈을 가졌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꿈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국회의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서 한국 정치를 바꾸겠다면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 꿈.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이 꿈을 실현해 나갑시다. 12월 15일 정치개혁 전국 집중행동의 날, 그날 여의도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